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자녀 의혹, 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선거용 주소 이전 의혹도 또 새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이해운 후보자의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2번 이해훈입니다. 문정권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점 찍은 이해훈을 동대문의 애국 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자,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해운 후보자 21대 총선 한 달 전에 동대문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다 아시죠? 이사 가면 나 여기서 산다. 들어와서 살 거다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전입신고입니다. 동대문 을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서초동에서 동대문구로. 자, 남편과 세 아들까지 15평의 오피스텔에 온 가족 5명이 다 산다라고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자, 15평 집에 5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요. 서초구로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선거용 위장 전입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이 본인이 출마해야 될 선거구에 주소를 옮겼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 정치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입니까? 일단 본인이 살지 않는 곳에 갑자기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후보자와 배우자까지 옮겨가서 사는 것은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동구에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원이다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네. 저 오피스텔이 실평수는 10평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장성한 아들들까지 5명이 실제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전입신고의 과정들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일가족이 부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서초구의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또 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하고 청약이 되고 나서는 이틀 뒤에 장남의 용산 전셋집으로 다 같이 또 전입신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분가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당첨된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불법 청약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실제로 수사 들어가면은 위장 전입 여부가 밝혀져서 청약이 취소되고 나아가서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공천을 받아서 동대문 을에 주소 전입 이전을 했다.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출마 이후에도 또 검증해야 된다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해당 지역구에 전입신고하고 또다시 서초구로 돌아가고 또 뭐 있으면 또 전입신고하고 서초구로 돌아가고 이런 반복되는 것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그 고급 아파트 이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국토부가요. 이게 부정청약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논란이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분양가 37억 원에 구입해서 지금 시세는 70억 이상입니다. 많게는 100억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아파트 2024년도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부정으로 청약을 받은 사람 무려 41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때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국토부로 왜 잡아내지 못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장 전입의 주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 가점을 더 받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장성한 아들을 미혼의 부양가족처럼 등록을 한 거였죠.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국토부가 따라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청약 가점을 올려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보통 부모 위장 전입이 많으니까 특이한 방법이어서 못 잡아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설명이네요. 국토부의 해명이 좀 궁색합니다. 그래요? 국토부가 어떤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샘플 조사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방금 말씀 주신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전입시켜서 가점을 받는 이런 행태는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장성에서 결혼한 자녀를 전입해서 가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명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네. 이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장남이 혼인신고하지 않은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청약을 처음에 할 때 이미 장성한 장남은 결혼한 상태였고 그 결혼식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점을 넣는 것에 본인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본인이 그 가점을 받기 위해 이미 결혼한 장남을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와는 별개로 이런 실정법 위반 혐의를 꼼꼼히 국토부가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 때문에 위장 미혼이라는 신종 단어가 등장을 했고 우리가 또 생소하지만 저렇게도 가점을 높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죠. 이 불법 행위는 무조건 당첨이 취소돼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시가 최고 100억까지 한다는 그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어쨌든 장관을 하냐 안 하냐 그 아파트와 이제 무관합니다. 장관을 하든 안 하든 저게 이제 불법으로 판단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분양할 때 냈던 분양 대금은 돌려받겠지만 그나마도 다 못 돌려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분양가의 일부를 벌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줍줍 아파트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줍줍하자 이러는데 이 줍줍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정청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정청약으로 공급이 취소되면은 분양가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혜훈 아파트는 37억에 나오는 겁니다. 아하. 지금 시세가 근처 아파트가 한 82억,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그 호가가 한 90억 정도 하는 거로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 후보자의 아파트가 만약에 공급 취소되면은 지금 이거 90억 아파트가 지금 줍줍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아마 이 청약을 집어넣을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혜훈 후보자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국토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 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국토부는 사전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전입도 신고제고 혼인도 신고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신혼부부들한테만 특별하게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 신혼부부도 그 위장으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은 사후에 조치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잡아내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고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신고제인데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네. 실제로 이 장남이 이혜훈 후보자와 함께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국토부가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아하. 국토부가 조사하면 그 경찰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부가 일일이 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얼마든지 사후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하고 뺏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 오늘 아침에는요. 이 와중에 또 다른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그 재단에서 장학금 탄 거 관련해서 부모 찬스 아니냐는 의혹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생활 형편을 따지는 장학금이 아니고 오직 성적하고 시험 봐서 그 점수로만 결정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청약단 씨 실거주지가 어디셨어요? 자, 본인의 의혹뿐만 아니라 이 자녀, 장남, 차남, 삼남, 세 아들 할 것 없이 지금 온 가족이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데 장남이요. 장학금 관련 의혹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6년 동안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이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저도 대학 때 장학금의 종류 몇 가지
알아봤지만 생활비 장학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아닌가요? 맞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한 4년 내내 다녔지만 뭐 출석 장학금 10만 원 정도 받은 게 전부인데 네. 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장학금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네. 사실은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특혜성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이해훈 후보자는 뭐 그런 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오직 성적으로만 시험 쳐서 자기 아들이 이제 당당하게 받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성적 장학금이라고 후보자는 주장하고 근데 뭐 이 있죠. 정도는 뭐 청문회에서 뭐 금방 진실을 가려내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청문회에서 저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거 제대로 잘 선고 질문해가지고 네. 밝혀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자리에서 뭐 학교에 확인하면 알잖아요. 이거 무슨 장학금이었는지. 그냥 금세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